자, 봅시다. 우리 함수의 극한과 연속 파트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일단은 극한값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한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라는 녀석을 관찰했더니 그 녀석이 l로 어떤 그 특정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한다는 뜻은 우리가 a 플러스에서 이 녀석의 극한값을 계산하든 a 마이너스에서 이 녀석의 극한값을 계산하든 모두 어디로 가고 있어야 돼? L로 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A라는 지점에서의 목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이제 극한값을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극한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0분의 0꼴.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사실은 추가적으로 두 유형이 더 있어서 그것도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0분의 0꼴은 우리가 반드시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해줘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다들 기억하지? 자,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경우에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 비교가 먼저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크면 얘는 무조건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하지? 극한값이 존재하지 못하고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발산할 거야. 그 다음에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뭐로 그냥 계산해버린다? 최고차항 계수 B로. 최계비라고 쓸게요. 최고차항의 계수 B로 수렴하더라.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얘도 수렴하는데 반드시 뭐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하더라 라는 거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올 텐데 특히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루트를 포함한 식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루트 포함식 된 극한값도 계산 다 해봤어? 루트를 포함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 해줘야 돼? 유리화 해줘야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에서 x를 빼주세요. 요 극한값을 계산해줘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상태로는 계산이 안 된다고. 너도 무한으로 가고 너도 무한으로 가니까 무한 빼기 무한이 어떤 값을 향해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화를 해줘야 되고요. 분모에 1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녀석의 짝꿍을 분자 분모에 곱해서 계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리미트 x는 무한으로 갈 때 요거는 합차로 계산이 되니까 x제곱이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이렇게 분자에 남을 거고요. 분모는 루트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 그리고 여기는 더하기 x로 남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차식에다가 루트 씌운 것은 1차로 보기로 했던 거 기억하죠? 이 친구 대충 x로 보기로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x분의 마이너스 2x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0 곱하기 무한대꼴이 있었습니다. 자, 0 곱하기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괄호가 많이 나와요. 괄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괄호 안의 식을 통분해서 정리 후 그 다음에 약분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 x분의 1이라는 친구에다가 됐죠? x분의 1이라는 친구에다가 뭐 해볼까요? x 더하기 1분의 뭐 해볼까? 뭐 하는 게 나을까?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분의 1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빼기로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친구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리미트 x는 0으로 보내버릴게.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x가 0으로 갈 때 0분의 1은 무한으로 가는 거 알죠? 우리 0의 역수는 무한이라고 했어. 자, 그 다음 이 친구 0 넣어주면 1이고 얘도 0 넣어주면 1이니까 1 빼기 1, 0 되잖아. 0 곱하기 무한대꼴이에요. 딱 봐도. 그러면 항상 괄호가 나왔을 때는
바로 안부터 통분하시는 거고 그럼 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1분의 크로스 곱해주면 x제곱 빼기 x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근데 앞에 x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약분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쵸? 여기 x랑 여기 x 날려주시면 여기 날라가고 여기는 x 빼기 1이 되더라.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극한값을 계산해줄 수가 있다. 0 집어넣어주시면 1분의 마이너스 1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1로 수렴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계산했던 것 같아. 됐죠? 그래서 총 4가지 꼴에 대한 극한값 계산하는 거 우리 수업 때 많이 다뤘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오케이 이게 다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미정계수 결정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 미정계수 결정법. 자, 우리 미정계수 결정법에서는 뭘 배웠었었냐면 리미트 x가 이제 0으로 갈 때 gx분해라고 할게요. gx분의 fx라는 녀석이 L로 수렴하고 이때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gx라는 녀석이 0으로 수렴해. 즉 분수꼴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근데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줘야 된다? 0으로 가줘야 된다 라고 했었죠. 즉 분수꼴의 함수가 그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어디로 가져야 된다? 0으로 가져야 된다 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이제 뭐 a로 간다라고 쳤을 때 gx분의 fx라는 친구가 똑같이 L로 수렴하고 그 대신 이때는 극한값이 절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때 우리 분자가 0으로 간다라고 해볼게요. 분자가 0으로 수렴한대. 그럼 얘도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분모도 어디로 가져야 된다? 0으로 가져야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분모가 0으로 안 가고 분자가 0으로 가면 극한값은 꼭 0이 돼줘야 되거든. 근데 극한값이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한다 그랬으면 0분의 0 꼴릴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됐죠?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져야 돼. 이렇게. 극한값이 0이 아닐 때만 쓰는 거야 얘는. 이해됐죠? 얘는 상관없어요. 극한값이 0으로 가든 0으로 가지 않든 분모가 0으로 가면 무조건 분자도 0으로 갑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정의도 우리가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속은요, 일단 정의가 뭔지부터 좀 중요하다 그랬었어. 자, 연속이다라는 정의는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입니다라는 말은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fa라는 값이 존재해야 돼. 즉 a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해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죠. x는 a로 갈 때 fx라는 친구도 존재해야 된다. 즉 a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줘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극한값이 무슨 값이랑 같아줘야 되죠? 함수값과 같아줘야 되겠죠. 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연속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고 그냥 쉽게 말하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그냥 다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속에서도 배웠던 게 뭐냐면 이 연속함수의 그 성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었거든. 자, 그래서 이게 어차피 극한값의 성질이랑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되죠? 자, 여러분들 극한값의 성질부터 정리합시다. 만약에 F도 수렴하고 G도 수렴한다면 F 더하기 G도 수렴이죠? 맞아요. F 빼기 G도 수렴이죠? 기억하시죠? F 곱하기 G도 수렴하시죠? 근데 G분의 F는 기본적으로 수렴은 하지만 무슨 조건이 있어줘야 되죠? 그 G가 0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너가 0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없는데 G분의 F가 수렴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틀린 명제가 되는 거야. 됐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수렴 더하기 발산은 무조건 뭐라고 했습니까? 발산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됐죠? 수렴 빼기 발산도 무조건 발산입니다.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수렴 곱하기 발산은 CBC입니다.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그랬어. 맞아? 수렴 나누기 발산은 얘도 CBC야. 케바케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발산 더하기 발산, 발산 곱하기 발산, 발산 나누기 발산, 발산 빼기 발산 싹 다 뭐다? 12시간. 됐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6개의 명제만 기억하시고 그 외에는 싹 다 명제 거짓이라고 하시면 돼요. 왜? 해박해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I don't know예요. I don't know. 됐죠?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연속함수 성질도 똑같아요. 자, F가 연속이고 G도 연속이면 기본적으로 더하기에 대해서도 연속, 빼기에 대해서도 연속, 곱하기에 대해서도 연속, 나누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연속이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G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연속이 아닌 녀석과 연속을 더해준 건 무조건 연속이 아니라는 거. 즉 수렴 대신 연속으로, 발산 대신 연속이 아니다라고 고쳐주시면 사실 다 똑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연속 아닌 친구와 연속인 친구 빼줘도 연속 아닙니다. 얘도 확실하게 연속이 아니야. 하지만 연속이 아닌 친구와 연속인 친구를 곱했다고 쳐. 이 친구 CBC예요. 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 되나요? 이거 다 했어 우리. 그치? 그래서 졸라 빨리 하고 있는 거지. 다 알고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연속 아닌 친구와 연속인 친구 나눠줘도 이것도 다 뭐다? CBC다. 그치? 그 다음에 연속 아닌 친구와 연속 아닌 친구에 대해서는 사칙연산 다 뭐다? CBC다. 여기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됐죠? 끝? 이게 다야? 알았지? 우리 배운 거 별거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칠판에 번호를 몇 개 쓸 거야. 그 번호대 문제들을 푸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2번. 자, 그 다음에 3번은 문제만 읽어보세요. 3번은 우리 오늘 저랑 같이 설명 들을 문제예요. 3번. 이거는 우리 작년 선일여고에서 그대로 출제됐어. 심지어 숫자도 안 바꾸고. 그래서 답을 기억했던 친구는 찍어 맞췄더라고. 게이드. 그치? 근데 얘들아 진짜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이 수투가요. 수투가 모의고사 문제를 엄청 내니까 그 숫자도 안 바꾸고 그대로 내기도 해.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 왜냐면 변형 자체가 힘든 거야. 선생님들 변형 자체가 있다. 변형하는 순간 뭔가 문제가 막 오류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거의 그대로 내실 때도 있고 숫자를 변형해도 거의 그냥 변형 안 하니만 못해. 거의 그대로 내시거든.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숙제야. 그리고 어려워 보이지?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분명히 7번도 우리가 수업 때 다뤘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우리 내신만큼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니까. 얘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 중 하나. 자, 그 다음에 간단한 문제도 봐야 되겠죠? 21번. 그 다음에 28번. 쭉쭉 여러분들이 풀어주시고 37번. 다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번. 뒤에 좀 어려워 보이죠? 다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6번. 그리고 66번.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하다. 69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73번.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1시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1시간 동안 쭉 풀어보시고 1시간 뒤에 바로 해설 진행할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바로 시작합시다.